얼마 전에 개봉한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보고 왔습니다. 먼저 이 영화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내용만 따지면은 예전에 나왔었던 우주 영화들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도요, 전형적인 우주 영화들처럼 세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일단 먼 우주에서 생긴 어떤 일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는 전 지구적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우주의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목숨을 건 영웅적 희생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주 영화들이 항상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들을 재탕하는 거니까 이 영화가 별로라는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로 강력 추천 드릴 만한 영화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지 영화의 줄거리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그레이스는요, 분자생물학 학계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었던 젊은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던 학계에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생명체라고 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선배 학자들을 되게 멸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학계의 기존 주류들한테 배척을 당해서 연구자 생활을 접게 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좌천이 된 느낌으로 중학교에서 과학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했었던 학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조금 의기소침하게 변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주인공은 학생들이랑 되게 허울 없이 잘 지내면서 수업도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굉장히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설정에서부터 젊은 세대한테 쿨한 판타지를 심어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될 때가 한 번쯤은 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내 관점에서는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 하는 방식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이런 거 한번 밀어붙여 봤다가 실패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털고 나가서 마음 편하게 생활비 정도만 벌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분명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영화 속의 주인공은 실제로 그런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영화에 막 쿨레가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판타지로만 생각했었던 삶을 저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되게 쿨해 보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주인공은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과는 정반대로 엄청 뻣뻣하게 굳은 표정의 여성이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주인공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실로 직접 찾아와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몇 년 전에 썼었던 논문을 갑자기 들이대면서 지금 학계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학계의 주류 이론에 대항을 했었던 너의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주인공을 거의 반강제로 어떤 기밀시설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코믹하게 그려지는 게, 주인공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조용하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냅둬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형님들께서 어깨 형님들이 막 나오면서 주인공을 거의 반강제로 시설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간 주인공은 지금 의문의 외계 미생물들이 태양을 갉아먹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지구에 엄청난 기후재난이 닥쳐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 외계 미생물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우주 영화들의 이런 전개 과정이 나왔었다면은 지금 인류 전체의 존망이 걸려 있으니까 이 과정을 엄청나게 비장하고 진지한 톤으로 막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신전에서 막 염원을 모아서 기도하고 어린아이가 간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런 연출이 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나왔을 텐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시종일관 엄청 장난스럽고 가벼운 태도로 이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레이스가 처음으로 이 기밀시설에 끌려간 다음에
태양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 외계 미생물의 정체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외계에서 온 물질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로 에일리언처럼 기생충이 우리 몸을 파먹다가 가슴을 뚫고 나올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레이스가 혹시 내가 학계의 비주류라서 그냥 일회용품으로 갖다 쓰다가 버려도 괜찮으니까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온 거냐 라는 식으로 블랙 유머를 담아서 물으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다국적 임원들이 막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하더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조심을 좀 해봐라 라는 식으로 되게 대책 없는 이야기를 그레이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인공도 내가 어쩌다가 여기 끌려왔나, 이 사람들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뭐 이런 표정을 짓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래도 내 할 일은 또 해야지 라는 느낌으로 자기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게 새로운 겁니다. 보통의 우주 영화였다면은 뭔가 엄청난 계획과 작전들이 A부터 G까지 촘촘하게 다 짜여져 있을 거고요. 그걸 수행하는 주인공도 엄청나게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 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엄청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어설픕니다. 주인공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심각한 표정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도 꼭 한 번씩 엉뚱한 장난을 치거나 실수를 하고요. 주인공을 끌고 온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이거는 너밖에 못하는 임무니까 네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은 주인공은 제가요? 왜요? 저 죽기 싫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자는 주인공이 그렇게 나올 것까지도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요원을 미리 배치시켜서 도망간 주인공을 금방 잡아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냉동인간으로 만든 다음에 주인공을 우주선에 집어넣고 그냥 냅다 우주로 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부터가 인류를 구하는 우주 영웅의 대서사를 구축을 해왔던 기존의 영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보법인 겁니다. 주인공은 자기에게 강요되는 임무를 자꾸 거부하면서 자기가 비겁하다는 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전 지구적인 대의 같은 거에 나를 희생하지 못하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되게 소시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게요. 원래는 주인공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한심한 감정 같은 게 느껴져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이 어설픈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미묘한 해방감이나 쾌감 같은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인공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얼렁뚱땅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에서 약간 현실 속의 내 상황이 영화 속의 이 모습들과 겹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영화 속의 영웅들처럼 내 목숨을 걸 용기 같은 거는 없는 사람이고 기존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거를 싹 다 바꿀 만한 능력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소소한 일상이나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마침 영화 속의 그레이스는 그런 평범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투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어떤 희생, 임무 이런 거에 되게 솔직하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약간 해방감이나 쾌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또 현실의 초라함만 영화에 담아내면은 영화적인 재미가 없어질 테니까 영화는 여기에다가 아주 적당한 양의 영화적인 판타지를 적절하게 섞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게 다 어설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전 시대의 영웅들처럼 비장한 용기 같은 거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그래도 유쾌하게 부딪혀 가다 보면은 결국에 거대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스트레스나 중압감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랑 비슷한 조건을 가진 주인공이 우당탕탕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일을 잘 마무리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요. 나도 저렇게 유쾌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그래도 나한테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면은 그것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낙관적인 희망 같은 게 마음속에서 자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엄청나게 산뜻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왜 좋게 느껴졌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일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좀 짓누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은 알아야 될 것도 되게 많고 평소에도 신경 쓰면서 행동을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빡빡한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서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는 탈출구 같은 영화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주인공의 동료를 외계인으로 설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인터스텔라의 타스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동료로 등장한 이후부터는요, 뭔가 인간적인 의리를 이해하는 낭만 있는 로봇을 주인공의 동료로 세팅하는 방식이 조금 흔해진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동료로 출연을 시켰다면은 아, 최근에 계속 먹던 맛이네? 뭐 이런 심드렁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아예 역으로 틀어가지고 외계인을 주인공의 가장 소중한 동료로 설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좀 비장한 톤으로 그려졌었던 컨택트와는 다르게 외계인과의 의사소통을 되게 코믹한 해프닝처럼 묘사를 하면서 되게 유쾌하게 풀어낸 점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로키라는 외계인의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장하게 또 굴어버리면은 이야기의 톤이 굉장히 어그러지면서 좀 머리가 아파왔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I am Rocky. I like. 로키의 음성 성우를 또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쓸데없는 부분에 시간을 쏟으면서 그거를 그냥 되게 가볍게 가벼운 해프닝처럼 다루는 모습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관객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려고 많은 거를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감탄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궁극적으로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 관객들이 자기와 동일시한 주인공이 되게 초라한 존재로만 남도록 그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인공이 소인배처럼 겁이 많은 데다가 힙스터처럼 반골 기질이 있는 거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회식 장면에서도 남들은 되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바에 앉아가지고 술만 되게 외롭게 들이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에 되게 결핍 같은 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굉장히 잘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았던 주인공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내가 동일시했던 나의 주인공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지만은 않구나 라는 도덕적인 만족감과 고양감도 같이 챙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그냥 자유분방하기만 했었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던져진 책임을 그냥 외면하면서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살래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면은 사실상 주인공은 그냥 몸만 커져 있는 엘리트 과학자 버전의 서양인 짱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맨날 안경 삐딱하게 쓰고 다니면서 실없는 농담이나 던지고 있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에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해내고 마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 캐릭터랑 나를 끝까지 동일시해도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엔딩까지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약간 외톨이가 된 상태였는데 거의 반강제로 책임감 있게 임무를 완수하고 났더니 결국에는 영혼의 단짝이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보상까지 주어지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말이 없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딱히 없었는데 마지막에는 영웅이 되는 명예와 또 영혼의 단짝을 만나는 심리적인 보상까지 막 특전으로 뿌려주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이 심리적인 포만감이 막 든든하게 차오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현실 속의 삶도 사실은 좀 주인공처럼 각자가 추구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는 조금 풍족해졌는데 바로 그렇게 풍족해진 취향 때문에 인간관계는 더 협소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 다들 속으로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로키처럼 너를 알아봐주는 동반자가 생길 거다 라는 그런 희망까지 던져주고 있으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뭉클해지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영화가 전체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어떤 유머의 스타일 같은 게
아무래도 대중지향적인 타입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우주 영화들의 클리셰나 스테레오 타입을 비트는 방식으로 유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국내에서는 대중적인 감성이 아니라서 국내의 흥행은 좀 저조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경악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저렇게 유치한 유머를 영화 속에 넣을 수가 있나 라고 좀 뜨악하면서 왔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상대로 좀 개꿀잼 몰카라도 하는 건지 오히려 왕사남의 그 유머가 너무 좋았다는 평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반성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기는 그 유머가 유치하다는 것도 되게 내 입장이구나. 평소에 극장에 많이 오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유머나 저런 쉬운 연출도 필요한 게 맞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유머는 분명히 대중 친화적인 유형은 아닐 것 같다. 이거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흥행 추이를 보면은 3일차에 21만 명이 봤으니까 확실히 좀 저조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비주류의 자기 위로 변명 같은 게 아니라 세상에는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는 가치 같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흥행이 저조할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감성 자체는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모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주변 인간관계에 얽매 있는 걸 좀 깊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은 끝까지 다 해나가려는 저런 자세, 사실은 이게 지금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도가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지만 그 와중에 주어진 일들은 확실하게 다 완수를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관계에는 굳이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가 딱 요즘 세대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이 포지티브한 방향에서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어떤 자신의 추구미가 영화를 통해서 좀 변호가 되는 느낌? 그래서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저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나도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영화적인 완성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시원시원한 전개, 또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거의 없는 상황들을 그려야되다 보니까 사건이 너무 쉽고 유쾌하게 또 예상 가능한 방향대로 흘러가 버리는 측면이 조금 있어가지고 영화적인 밀도는 살짝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뭔가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이 사건들이 일사천리로 다 풀려나가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나 압박감은 없어서 좋기는 한데 뭔가 영화적인 긴장감은 조금 덜하네? 라는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스텔라처럼 방대한 내용으로 관객들을 묵직하게 짓누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순수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조금 덜한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묵직한 면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연출의 실패라기보다는 애초에 이 작품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는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성 안에서는 목표했던 바를 아주 훌륭하게 달성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레이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염원을 했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너무나 만족스럽게 이 영화를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라이언 고슬링의 캐스팅이 아주 절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언 레이놀즈나 크리스 프렛 같은 배우가 이 역할을 좀 맡았었다면은 이 주인공 특유의 장난기까지는 비슷하게 소화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주인공인 그레이스라는 캐릭터는 너무 가볍기만 하면 안 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라이언 고슬링 특유의 그 우수에 찬 그 너구리 눈빛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덕분에 이 영화도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그런 스타일을 아주 균형감 있게 완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데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꼭 가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그런 어떤 비주류의 이런 분들이라면은 진짜로 웬만하면은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